%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저희 투자병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투자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하락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정도로 크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미 악재가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 시장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양 시장 모두 왔다 갔다 등락을 거듭했지만 기관의 방어가 큰 힘이 되어주면서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9%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불리는 석유화학주와 그리고 페인트 업체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5G와 자율주행 관련주의 상승세 특징적이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와 마스크 업체들 그간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 또 목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유난히 정말 등락이 심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수라든가 유럽 지수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제가 바로 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고 그로 인한 유가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감산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라는 소식 하에 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급락이 더욱더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 플러스 유가에 대한 급락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져서 시장이 더 큰 하락세가 나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국내 시장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수급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에서는 바로 기관계 수급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오늘 특징적으로 보였던 수급은 바로 연기금 수급인데요.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현재 들어가는 모습들을 저점에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포지션을 취해주게 되면서 지수가 오늘 원래는 떨어지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오늘 7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계들이 이 7천억 물량 중에 거의 대부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물량을 받아주게 되면서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취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본격적으로 퍼진 뒤 첫 번째 하락, 그리고 반등이 나온 듯 싶다가 국내에 퍼지면서 두 번째 하락, 그리고 점차 반등 나온 듯 싶다가 지금 세 번째 하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 하락 자리를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이다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준을 잡고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떤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죠?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우리 옆 나라야.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 첫 번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퍼져나갔지만 반등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괜찮아진 듯 싶다가 우리나라 대구를 비롯하여 집단 감염이라는 악재가 뜨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지금 이제 감염자 그리고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그 뒤로부터 나온 두 번째 하락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마냥 계속 떨어지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저가를 잡고 외국인 수급이 잠깐 들어오는 시기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눌립니다. 어떤 악재로 올렸죠?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악재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 하락은요. 대한민국 국내 확진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좀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감염에 대한 가능성, 감염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경제에 분명히 타격을 준다 말씀드렸죠.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 그 건물을 폐쇄해버리고요. 확진자가 나오면 그 공장이 돌아갈 수 없게끔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도 정책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현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공장이 멈춤과 동시에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타격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게 되면서 시장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락세를 좀 보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을 한번 나올 때마다 첫 번째 하락에서는 몇 퍼센트, 고가 대비해서 한 8%가 하락했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12% 정도의 하락세. 그리고 세 번째 이번 하락은 아직까지는 한 7% 하락했습니다. 아마 10%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잠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즉 우리는 아직은 기다려야 될 때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떨어질 증시를 기관이 잠시 막았을 뿐 기관이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이 큰 흐름은 외국인이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볼게요. 외국계 수급이 오늘 들어왔나 나갔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오늘 또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들어 저점에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전량 매도, 오늘도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떨어지는 것을 보이시죠? 지금 정확하게는 오늘자 외국인이 더 많이 매도했네요. 대략적으로 뭐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기준 전부 다 합치면 1조 원 가량이 지금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현재 생각이 되니까 지금 이제 보여지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은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 하지만 저점이 곧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서 지수의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 올 수도 있었지만 기관이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향후에 또다시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파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수적인 매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즘 주식시장에서요, 투자를 하실 때 정말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단기 급등주는 잠깐 내 눈 속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과거에 현금하면서 기회를 보셔라. 좀 더 기다리셔라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이 급등주 따라잡기를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현재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회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짜잘한 수익이 아니라 중요한 건 큰 수익들, 본격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배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리실 줄 아셔야 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준비한 명언은 바로 뭐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명언입니다. 지금 현재 기다림 지루하겠죠. 굉장히 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지수 분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2020년도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겠죠. 거기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계속된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오는 현재 시장에서 코로나 악재만 해소되면 지수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작은 것에 목매이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강조해드렸지만요. 우리나라 국내 지수는요. 기관이 만들지도 않고요. 개인이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 추세와 이 하락 추세는 누가 만든다? 바로 외국인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떨어지죠.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순간부터 지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잡히게 됩니다. 즉, 이 우리나라는요 시장을 개방해 놨고요. 대한민국 국내 기관계도 자금이 많고요. 개인들도 자금이 많지만 지금 현재 개인들은 뭉치지 못하죠. 같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기관계도 함께 힘을 쓸 수는 있긴 하지만 단점이 뭡니까? 외국계 펀드 자금에 비해서 자금이 적습니다. 돈이 가장 많은 지금 현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외국계 펀드 자금이죠. 외국계 펀드 자금이 만들어가는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간에 들어온 기관계 수급만으로는 지수가 바뀌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하니까 찍고 싶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단기 상승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장의 큰 흐름을 누가 만든다고요? 외국인이 만든다. 정확히 외국인 펀드 자금이 만든다라는 것을 상식에 넣어두시면서 외국계 자금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이 음봉이 아래 보이시는 이 음봉 수급이 바로 양봉으로 바뀌었을 때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2번, 3번 들어올 때 그 타이밍만 지켜보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들, 큰 수익들, 여러분들 계좌 복구를 확실하게 시켜줄 수 있는 종목들 터져나오게 되니까 이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포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힘든 시기를 겪어야지만 또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틀 연속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망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종목들 인내를 가져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편입주 AES로 들어가서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한국알콜입니다. 이 종목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전 중에 또 급등하는 모습 이어졌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매도 못하셨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한국알콜 오늘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오전에는 상승하다가 오후에는 또 하락했거든요. 오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어떡할까요? 이거 뭐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좀 싶지만 종목이 굉장히 등락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제가 어떤 분들하고 하고 있죠?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만한 트레이딩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에 좀 걸맞게 정말 등락폭이 심하게 보여줬거든요. 차트 한번 바로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첫 번째 제가 한국알콜이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린 자리는 바로 여기죠. 종목이 첫 번째 가장 횡보 자리가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추천을 첫 번째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가 나오기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을 시간에 날아가기 전에 미리 종목을 뽑아놓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단기간에 지금 이제 28% 정도까지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보시면 한국알콜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 종목, 손세정제 관련 종목, 예방책 관련 종목으로서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분봉 보시면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시초가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힘을 받지 못하고 현재 내려앉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급락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기 굉장히 수익을 보시려면 바로 이 장 초반에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자, 장 시작하자마자 1분, 2분, 3분 만에 종목이 몇 퍼센트가 급등합니까? 순식간에 10%가 급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간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이 고수분들만 하시기 좋은 자리다라는 설명 드려요. 저도 좀 아쉬워요. 그 전에도 지금 현재 정확히 날짜는 3월 4일 날짜로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어제 날짜로도 추천해드렸지만 좀 갭상승이 좀 바로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설명 좀 드리고요. 바로 급등이 나오면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많이 편입을 못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겁이 나셔서 종목이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가격 라인은 11,000원짜리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반등 자리는 한 13,000원짜리까지도 보여지니까요. 지지 구간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코로나 관련 종목에 관심 종목으로 계속 넣어두시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으시니까요.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알콜이었습니다. 11,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3,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디텍 메디입니다. 이 종목 어제 파라오님의 히든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향후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매수하신 분들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까요? 아마 이 종목은 뭐 장 초반에 한 4% 정도까지 올랐어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목표가를 드린 자리는 시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5%에서 익절하셔라라고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드렸죠. 근데 이 종목이 아쉽게도 오늘 음봉 마감했습니다. 좀 의문점을 가지실 거예요. 전문가님,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에도 퍼지고 있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왜 이
바디텍 매드, 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왜 가다가 떨어졌나요? 실제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대장인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상승세가 나오다가 빠졌습니다. 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에 따른 해답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 종목 좋습니다. 이슈 좋습니다. 내용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언제 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증시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 퍼질수록 증시가 더욱더 크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언제 갈까요? 굉장히 심플하죠. 지수가 올라갈 때, 반등할 때, 상승할 때 코로나 관련 주가 갈까요? 아니면 지수가 떨어질 때 갈까요? 언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라갈 때는 지수가 양봉이 아닌 음봉을 보여야지만이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것이 코로나 관련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보시면요. 이 바디텍 매드가 움직였던 움직임들만 보셔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 지수가 양봉인가요? 음봉인가요? 음봉이죠. 자, 그럼 바디텍 매드 올라갔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디텍 매드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겠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정확히 상승하는 모습이죠. 상승세는 13%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금요일을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날 양봉이에요, 음봉이에요? 음봉이죠. 자, 그럼 바디텍 매드 코로나 관련 종목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올라가겠죠. 왜?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수급들이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쏠리는 거예요. 미국의 확진자가 증가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유가 관련 파동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올라갔어요, 월요일 날. 근데 오늘 지금 떨어졌어요. 왜? 지수가 어떻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지수가 버티고 반등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관련 종목인 바디텍 매드가 더 이상 바로 상승하지 않고 눌림목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 지수 반등은 누구로 인한 반등이다? 기관계로 인한 반등이다. 자, 그럼 기관계로 인한 반등은 제대로 된 반등입니까? 아니죠.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결국 누가 들어와야지 제대로 된 반등을 했죠? 외국계 수급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반응이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얘기를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지수가 떨어지면 어떤 종목이 간다고요? 코로나 관련 종목이 간다고요. 자, 그럼 바디텍 매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어떨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편입하신 분들은 욕심 없이 라인을 지금 현재 겁나시는 분들은 한 14,000원 라인, 지금 현재 조금 더 보실 분들은 한 15,000원 라인까지 여러분들께서 익절 자리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시장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동안 쭉 지켜보시면서 단기 반등 나올 때 욕심 없이 익절하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디텍 매드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지수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바디텍 매드는 지수가 하락할 때 15,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자, 전문가님, 요즘에 하락장 속에서 정말 힘들잖아요. 네, 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전 투자에서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고 이 투자병법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투자병법 방송을 늦게 보셨거나 혹은 제대로 보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신 분들까지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가장 최선책에 대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드릴 내용 예정이에요. 방송 들으셔서 오늘 지금 현재 히든 종목과 함께 하락장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 자리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지 말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난 너무나도 답답하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답답한 마음 가지고 오시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들 하나씩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과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어진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시는데요.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요즘 급하시려고 해요. 이게 슬슬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편입해도 되지 않겠냐. 성급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도 시장의 큰 그림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내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만 잘 시청하셔도 2020년도 그 이후에도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한 전략들이 하나씩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꼭 시청하셔서 앞으로 2020년도 내 계좌 2배, 3배 불려나갈 수 있을 만한 큰 그림들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큰 그림을 그리는 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방송에서 굉장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맡았다라고 현재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로 여러 가지 내용도 전달해 드리지만 최근 시장의 가장 중점적인 악재였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를 흐름들을 큰 그림부터 상세한 흐름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을 아셔야지만이 지수 반등 타이밍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풀매수 자리, 우리가 현재 남겨뒀었던 자금들을 베팅할 수 있는 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이밍들 꼭 바라보시는 게 좋겠죠. 그에 따른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흐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 경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죠. 보통 이것에만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아신다고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금리가 왔다 갔다 했냐? 과거 지금 현재 1900년도, 90년도죠. 90년도부터 언제까지 최근 2020년도까지 금리가 움직이는 그림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금리 자체는요,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항상 올라가기도 했고요,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고요, 올라가기도 했고요,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고요, 올라가는 시기도 있고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금리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 변동성이 바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현재 보시면 2000년도 초부터 2000년도가 1999년 6월 달부터 2000년도 5월 정도 동안 금리가 연속적으로 인상했고요.
연속적인 인상 이후에 금리가 낮아지는 순간, 경제가 어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IT 버블 붕괴라는 악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볼게요. 그러니까 IT 버블 시대에 실제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70% 정도의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국내 증시 자체도요. 마이너스 50%가 날 만큼 주식시장이 박살을 불렀다. 지금 현재 경제시장과 금융시장에 타격 올 만한 대하방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 2006년도부터 2007년도, 8년도까지 잘 올라가던 증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시작해서 9년도까지 뭐가 왔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점은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시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면 결국 뭐가 왔다? 이 경제 위기가 왔다. 경제 위기가 올 때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지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마이너스 50% 정도, 크게는 마이너스 60% 정도의 하락세가 나온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최근에 금리는 어떨까요? 최근에도 금리를 계속 올렸죠. 급속도로 올리다가 지금 이 추세랑 정확히 맞아요.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떨어뜨리고 있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더욱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최근 2000년도 모건 스탠리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입니다. 현재 지금 2.2%에서 1.75%, 1.5%에서 계속해서 떨어진 거 보이시죠? 결국 몇 %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냐면 2000년도 말까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게요. 이 금리가 전부 다 내려가고 나면 무엇이 온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에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금융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고 금융 위기 정도, 좀 더 약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금리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제로 금리, 0에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증시가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폭락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현재 어떤 시기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국내 항상 경제는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자리는 바로 어디냐면 바로 저점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자리입니다. 딱 여기 자리예요. 굳이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기 자리예요. 올라갈 자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올라갈 자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증시가 될 것 같죠. 자, 그럼 여러분들 중요하죠. 그 전문가님,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 떨어질까요? 이게 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신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모든 100% 확률로 이 증시와 상승과 하락을 맞춰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이 증시가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제로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언제까지 증시가 올라갈 것이냐. 제가 현재 보고 있는 타이밍은 바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요, 추가적인 상승이 날 만한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지수는 계속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지수는 신고가를 찍고 있었죠. 지금 현재 계속되는 금리 인하 정책과 함께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0년도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아닌 합의, 지금은 좀 더 나아지는 정책들을 좀 더 많이 펼쳐냈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코로나 관련 악재도요. 지수가 영향을 받고 나서 일정 수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에 충분한 반영이 되게 되면 다시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2000년도 언제 11월 3일입니다. 날짜로는 이제 요일로는 화요일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 연도입니다. 11월 3일까지는 아직 코로나 관련 악재가 끝나면 시장이 계속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0년도 동안에는 가장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시기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결국 이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나올 파동은 무엇이다? 앞서 보셨듯이 금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슬슬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미국이 내릴 만한 금리를 다 내렸을 때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에는 무엇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다? 현재 빡딱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있으면서 언제까지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 11월까지. 저희 2020년도 지금 현재 11월까지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다가 지수의 상승을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가져가셨다가 11월 달 부근 한 10월부터 빠르면 10월부터 좀 늦어도 한 11월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투자가 아닌 보수적인 투자.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큰 하방을 그려줄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타이밍을 맞춰 가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이 증시가 계속 상승하다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경제 좋잖아요. 미국 경제 좋지 않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만 없으면 경제 굉장히 좋은 상태 아닌가요? 여러분들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왜 지수가 2020년도 11월까지 상승했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요. 전 세계에는 현재 이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 중에 가장 큰 이유인 부채입니다.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보세요. 지금 가장 첫 번째 부채 1위 누구? 일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2위 누구?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미국 등 지금 현재 부채 비율 순위 규모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이 크겠죠, 당연히. 미국이 가장 크지만 뭐 비율도 따지면 지금 이제 경제 비율 대비해서 이제 규모로 따지면 미국이 지금 현재 1, 2, 3, 4, 5등 정도를 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좀 낮죠. 한참 아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6등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 자체가 37%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님, 근데 37%요? 전문가님, 37%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기준은요. 보통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 부채 비율 자체는요. 국가 부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우리 여러분들께서 빚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물론 있겠죠. 하지만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요. 부동산 우리 현금으로 100% 삽니까? 아니죠. 현금 100% 사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자, 지금 이제 이 은행의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시면 이 부채 비중이 단순하게 국가 비중입니다. 하지만 무엇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국가 플러스 뭐 개인 그리고 개개인 지금 현재 기업들의 대출도 있겠죠. 기업. 이 기업들의 대출들을 싹 다 더해봤을 때에는 역대급 규모의 부채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규모는 추산이 좀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통계치를 내는 기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2017년도에서 8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채 규모 자체가 이미 지금 현재 6천억을 넘어간 상태입니다. 6천억. 과거도 말씀드렸죠. 6천억. 6천억, 뭐 얼마나 크길래 뭐 6천억이에요? 이거 별로 안 큰 거 아니에요? 지금 6천억도 아니죠. 6천조겠죠? 6천조. 얼마나 큰 규모예요? 우리 여러분들 규모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6천조에 미친 거 아닌가요? 와닿게 더해드릴게요. 6천조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2020년도 이 정부 지금 현재 세금이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예산안이 500조입니다. 500조일 때 굉장히 이슈를 받았어요. 왜?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하지만 500조에서 머문다? 아니라는 거예요. 500조보다도 더 큰.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 우리나라 국내 1년 예산안의 12배가 넘는 자금. 이게 여러분들 큰 자금도 아니에요. 이게 거의 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천억 이상의 자금이 지금 현재 전체 부채로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채가 하나씩 터져나가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채가 어떻게 터지냐?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빚의 대부분 뭐입니까? 부동산입니다. 그죠? 이 기업들 대출, 정부 대출도 있겠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대출이 많겠죠. 여러분들 요즘 느끼시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긴 한 거지만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돈이 벌립니까? 안 벌리죠. 기업들에선 무슨 소리 합니까? 월급 못 준다라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요즘 월급 따박따박 잘 주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못 주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내고 있었던 이 집, 대출, 이자, 원금 상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부채가 순식간에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순식간에 기업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까지 같이 무너지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 금융위기라고 불릴 시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명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시기가 언제 이후부터 2020년도 11월 이후부터는 조심해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드려요. 2020년도 11월까지는 투자를 해볼 만합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뭐 때문에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는 아마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동성 공급도 아직 좀 남았고요. 하지만 언제 이후부터 2020년도 11월 이후 금리가 몇 %에 수렴했을 때 바로 0%까지 미국 금리입니다. 이 미국 금리가 떨어졌을 때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림 이해하셨죠? 지금 우리는 현재 요 시기다. 조금 더 올라간다. 언제까지? 11월까지는 올라간다. 11월까지 올라가고 나서 얼추 금리가 0%에 수렴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큰 하방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는 시기가 오게 된다. 명분만 쓰게 되면 하락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현재는 하락장 시장에 대한 전략 아셔야 되고요. 지금 상승장 시장에 대한 전략 둘 다 아셔야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 꼭 하셔야 될 만한 지식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하락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드리는 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단기 하락에만 적용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올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전략까지 꼭 잡아가시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 지금 이제 달러라든가 금, 요즘 비트코인은 흐름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인버스 전략까지 가장 대표적으로 3개만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달러, 금, 인버스 투자 방법까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락장에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종목들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최근에 엘컴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움직이더라고요. 금 관련 종목이 엘컴텍. 그 이외의 종목들 여러분께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히려 지금 그래도 언제까지는 괜찮다고요? 11월까지는 괜찮습니다. 11월까지는 상승이 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가장 대표적으로 지수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께 집중하실 흐름은 큰 흐름이에요. 작은 흐름에 여러분들께서 모든 걸 쏟지 마시고 큰 흐름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 종목이 충분히 단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갈 거예요. 혹은 이 종목 이외에도 단기적인 파동이 나온 종목들, 오늘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관심이 가실 거예요. 오늘 그와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안 좋은 증시에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것보다 무엇에 집중하신 게 좋다. 이 단기 하락으로 인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보다 지금 큰 그림에서는 무엇이 더 맞아요? 주도주 종략. 슬슬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인한 하락이 멈추고요. 제약바이오,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할 만한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투자를 하다 보면 까먹어요. 오늘 당장 시장에 집중하다 보면 까먹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까먹게 돼요. 근데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끔 까먹으신 분들이요. 어떻게 하시면요. 내가 남아있는 현금 자금들이요. 코로나 관련 종목에 막 몰빵하세요. 집중 투자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 장대 양봉만 보고 있다 보니까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도에 따른 투자 비중도 바꿔야 된다는 말씀드리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요. 주력주 같은 경우 주력주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 단기주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뭐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완전 고수 투자자분들, 좀 매매를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세요. 그 분들은 여러분들 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든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아직 이런 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난 모든 종목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난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디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탄타 종목에 현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주력주 투자를 위해 이 주력주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에는 소액만, 이 주력주에 큰 비중을 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 코로나 단기 종목들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무엇을 기다리셔라. 저와 함께 시장의 저점을 잡고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날릴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가장 대장 종목과 이 제약바이오 종목의 대장 종목들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포착 방법들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도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답답하실 거예요. 손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혼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방법 방송에서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다림을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마냥 놀고 있는 게 아닌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올 시장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요. 100% 확률 없습니다. 다만 확률 높은 매매는 존재합니다. 이 확률 높은 매매를 여러분께 직접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에 하락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주워 담아야 되는 주력주 종목들, 큰 비중을 담아야 되는 이 주력주 종목들, 그들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투자 관점과 함께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우리의 계좌를 복구해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9시 30분 방송입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를 복구시킬 수 있는 복구주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뒤에 이어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오늘 강의에서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강의에서 안정적인 주도주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의 관심 편입주도 그런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주도주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반도체 하면 제가 매일 추천했던 종목이 있죠.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네페스라는 종목이요. 제가 또 똑같이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앞으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 후공정과 관련된 기술력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대장주격 종목입니다. 종목은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인 투자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지금 차트 한번 바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지금 현재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최근 시장,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잘 올라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추천드려서 첫 번째 단기적인 수익도 한 차례 드렸고요. 눌림목 자리 그리고 추가적인 공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 7%, 5%, 10% 이번에 찍어드린 다음부터는 한 20%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줄 수 있었던 굉장히 효자 종목이죠. 이 종목인 여러분들 주목하실 점은요. 하락장에도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 네페스가 반도체 종목이라는 거죠. 시장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락장 속에서도 끼를 감추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시장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신고가가 날아갈 만한 가능성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 비중 잘 맞춰서 공략하시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 시장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 때 눌림목 공략해보시면 추가적인 수익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매수가 자리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 자리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저는 한 32,000원 자리, 32,000원 자리까지는 눌려주면 정말 좋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32,000원 자리까지 좀 눌려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매수 구간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38,000원 자리,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딱 3만 원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맞춰서 수익 실현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 네페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네. 아까 끼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지는 히든 종목은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끼가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아마 요 종목은요. 앞으로 4월 말에 있습니다. 아마케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아마케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에서도 이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업입니다. 이 입증을 공공기관에 받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항암 관련 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오늘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과 함께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한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답답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속 시원하게 해결 지금 현재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